맘모톰의 가장 문제점은 어디서 피가 나는지를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빨리 연락하시고 병원에 오셔야 돼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플까봐 잠도 못 잤어요. 보통의 경우 충분히 마취가 되는 경우에는 통증 거의 없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연말 맞아서 검사 받고 혹이 나와가지고 맘모톰 시술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많아졌죠. 지금이 시즌이에요. 건강검진 연말에 하시니까 엑스레이 찍으면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돼서 초음파를 하시는 분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절이나 안 좋은 양성 혹 같은 것도 많이 발견돼서 맘모톰에 적응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이 되는 수술은 아니지만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되면서 비급여 수술로 하고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5mm가 넘는 프루브라고 해서 이제 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절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단한 시술보다는 수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는 실제로 준비할 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몸 관리, 운동하고 건강 관리 그냥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국소 마취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금식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보통 웃으면서 전날 술만 먹지 말고 오세요 얘기합니다. 전날 술 먹으면 좀 피곤할까 봐 괜히 저한테 성질 낼까 봐. 제일 중요한 거는 출혈이에요. 출혈. 어떻게 출혈을 잘 잡아주느냐. 이제 병원마다 노하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수액에 지혈제를 섞는다거나, 마취할 때도 어떤 약물을 섞어서 피가 덜 나오게 한다거나, 수술 끝나고 지혈제를 넣는 병원도 많고요. 맘모톰의 가장 문제점은 어디서 피가 나는지를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관을 넣어서 초음파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피가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밖에서 도와주는 거죠. 딱 그 부분을 지혈한다기보다는 수액에 지혈제, 마취제, 그리고 수술 끝나고 지혈제를 넣는다거나, 바깥에서 이제 수술 끝나고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죠.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압박 붕대로 한 3일 정도 붕대를 감아놔요. 그리고 3일 있다가 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막 하고 있을 때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 이제 브래지어만 차고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압박 당하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처음에 저는 수술 끝나고 조금 세게 감아요. 손뭉치를 넣기도 하고요. 세게 감으면 초반에 지혈이 중요하니까 퇴원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환자 확인하고 너무 심하진 않는지, 숨은 잘 쉬어지는지, 어떤 분은 숨도 안 쉬어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 정도로 집에 가시면 3일 정도 유지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적당히 압박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압박할 때 수술 부위에 손뭉치를 넣거든요. 그러면 그 손뭉치를 너무 힘들다,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붕대 사이에 손을 넣어서 손뭉치를 뽑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천국. 손뭉치에서 빼면 지혈은 괜찮아요. 아무래도 압박 붕대를 감아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빼도 어느 정도 압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굉장히 착해서 말 잘 들어요. 압박 붕대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 꼭 3일치 합니다. 그래서 3일 지나서 점심시간에 풀으세요 하면 점심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딱 풀으세요. 굉장히 환자 순응도가 좋으시고 에이 이러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빨리 연락하시고 병원에 오셔야 돼요. 붕대 밖으로 피가 새어나올 정도면 상당히 많이 피가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응급실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응급실로 가시면 특별히 응급실에서 할 건 없지만 일단은 압박 잘 하고 지혈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대부분은 수술 끝나도 피멍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피멍이 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질 따라서. 여성분들 나는 여기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피멍이 이렇게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병적으로 지혈이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 아니어도 약간 체질적으로 멍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멍이 좀 들어서 오시는 분들 보통 2-3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멍드는 것도 이 결절이 혹이 피부랑 많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멍이 좀 더 들고요.
함몰되는 분들도 있겠죠. 수술 끝나면 사이즈에 따라서 혹이 결절이 클수록 피부 표면이랑 가까운 혹일수록 함몰이 됩니다.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진 않지만 대부분 만져보면 절벽처럼 꺼지는 느낌이 있어요. 수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차게 되고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이제 가슴에 충격을 갈 수 있는 이런 운동이나 자세 같은 거 조심해야 되죠. 팔을 많이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요리할 때 칼질, 도마질도 세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수술하신 분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안아주다가 애랑 놀다가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아빠가 안아주세요 얘기를 보호자한테 일주일만 꼭 조심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금연 금주 기본적으로. 약은 제가 한 3일치 정도. 아무래도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웃으면서 집에 가시거든요. 그래도 아플 수 있으니까 소염제 같은 거 3일 정도 복용시킵니다. 간단한 거는 해도 되고요. 압박붕대 3일 후에 풀르시라고 하거든요. 풀고 샤워하시고 그때 붕대 한번 갈아주셔야 돼요. 갈아주시고 그 다음에 5일째 갈고 일주일째 병원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거 어깨나 팔, 유산소 달리기도 조금 며칠 더 쉬는 게 좋겠고,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팔 많이 쓰는 이런 운동도 일주일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좋아요. 마사지, 찜질방, 사우나, 목욕탕 2주 있다가 하시면 좋아요. 아직은 수술한 부위니까 직접적으로 만져지면 좋지 않고요. 상처도 아직 완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요. 그런 성관계 같은 것 때문에 만지거나 자극하는 것도 기간이 좀 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살살 만져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욱신욱신할 수는 있어요. 이제 수술 과정 자체가 두꺼운 프루브라고 했는데 두툼한 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툼한 송곳으로 가슴을 찔렀다고 생각하시면 한 달이 지나도 아플 수 있죠. 한두 달이 지나도 찌릿찌릿한 느낌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우리가 운동을 조심하라는 첫 번째 이유가 출혈 때문이거든요. 충분히 지혈이 됐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행동하시는 건 다 일상생활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붕대 밖으로 피가 나온다. 피가 굉장히 지혈이 정말 안 됐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가슴이 점점 커지면서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무겁다, 너무 딱딱해진다, 이런 피멍이 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압박붕대를 감아놓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딱딱해지고 붓는 느낌이 오면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동의서 받을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플까 봐 잠도 못 잤어요. 수술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아프게 해주세요. 수술 마취하는 데만 10분, 15분 정도 씁니다. 수술 시간도 1cm 정도면 10분, 15분 걸려요. 수술 시간만큼 마취 시간을 충분히 써서 그래야 나중에 환자와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병원 가서 너무 아프더라. 원래 아파요. 의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 아픈 수술이죠. 수술하는데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마취하려고 하고요. 보통의 경우 충분히 마취가 된 경우에는 통증 거의 없어요. 절반 넘게는 거의 안 아팠다고 하시고요. 피부 표면이랑 너무 가깝다, 마취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방보다는 피부 표면에 신경세포가 훨씬 예민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있는 건 좀 더 아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너무 깊게 있다. 예를 들어 근육 있죠. 가슴 근육, 갑바에 너무 가까운 혹 같은 결절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마취를 그만큼 깊숙하게 더 많이 해줘야겠죠. 근육 뒤에 바로 갈비뼈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마취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하게 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부족했다 하면 아플 수가 있겠고요. 끝나고 나서는 그럼 안 아파요? 아프죠. 마취가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국소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한 3일 정도 드시는 게 좋고, 약 먹고 붕대를 풀잖아요. 압박 붕대를 풀면 이제 잡아줄 때는 덜 아프다가 붕대를 풀고 브래지어로 바꾸면 압박이 좀 적어지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또 그때 또 아프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는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 비상약으로 한두 알 정도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타이레놀 정도 먹다가 괜찮아지면 특별히 병원 갈 필요는 없고요. 한 달 지났는데도
통증이 너무 지속되고 불편하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좀 힘들다 하면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맘모톰은 실제로 신의료기술로 시행한 지 10년, 20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됐는데,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상처가 적다는 거죠. 예전에 절개해서 수술했던 거에 비하면 상처가 굉장히 적고, 실제로 수술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거나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을 한다면 충분한 장점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적응증을 잘 가려서 하시길 바래요. 맘모톰을 할 필요가 없는 결절, 맘모톰 꼭 해야 되는 결절을 잘 상담하셔서 수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드레싱은 할 필요가 없고요. 보통 좀 걱정되면 베타딘, 빨간 약 있죠? 베타딘 바르고 위에 붕대만 교체해주면 되고요. 테일밴드 붙이셔도 상관없고, 상처가 워낙 작으니까 시중에 그냥 아무 밴드나 사용하셔도 돼요. 그 흉터 좀 덜 보이게 하려면 네. 메디폼 같은 거 붙여주고. 맞아요. 수분밴드, 요즘에 수분밴드 붙이면 아무래도 흉터가 훨씬 적어지고 색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 흉터 연고 같은 제제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저희 병원 오면 제가 드리는데, 수술 후에 스테이플러로 한 방 봉합한다고 그랬죠. 그거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흉터 연고를 바르시라고 권유합니다. 하루에 3번,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바르세요. 이렇게. 그럼 훨씬 흉터가 연해져요. 일주일 지나서 이제 스테이플러 제거하면 제가 수분밴드 붙여드리거든요. 그럼 다음 날 떼고, 더 이상 소독할 필요는 없어요. 밴드도 붙일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고 나서 상처는 개방한 상태에서 연고만 바르세요. 이렇게 합니다. 연고는 보통 어떤 거 발라야 돼요? 요즘에 흉터 연고 제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화상이나 뭐 이런 거 치료할 때 상처 연고가 많이 된 이런 연고들, 보통 DNA,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훨씬 연해지고 갈색으로 막 남는 켈로이드성 피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초기에 좀 바르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좋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흉터 연고 꼭 쓰시고 3주, 4주 한 통 다 쓸 때까지 바르세요 해요.